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한다. 아웃소싱 했다네요. 네. 저자 이나금님의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웬만한 책은 이제 다 대부분 좋은 쪽으로 보고 긍정의 시각으로 보고 추천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책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리뷰를 올리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책으로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제 주관적인 개인의 견해이긴 하니까요. 일단 먼저 보시면 제목이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좀 의아한데,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 했다잖아. 아웃소싱이 뭔지 아십니까? 아웃소싱. 보통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아웃소싱이라는 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업무가 과중하거나 뭔가 효율이 좀 떨어질 때 외부의 그런 인력이나 조직이나 어떤 외부의 힘을 빌려서 외부의 리소스를 차용해서 쓰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내 인생을 제3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했다?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책에 보면 종잣돈을 편집한다, 그리고 내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종잣돈을 편집한다는 얘기는 사실 뭐 종잣돈을 좀 다른 식으로 마련을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줬다 이런 얘기로 뭐 이해해도 되겠는데, 인생을 아웃소싱했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 좀 느낌이 잘 안 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했다, 뭐 이런 내용이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물론 긍정의 얘기면 모르겠는데 아웃소싱이란 말은 외주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들고, 책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크게 저자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저자가 표현하는 대로 부동산의 여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서울 도시 2030 도시 기본계획이나 각 도시별로 나온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조금의 첨언들을 해서 만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이 자료들은 이제 각 지역마다 잘 브리핑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부가 발표했던 그런 도시 기본계획에 나온 자료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만의 생각이 이만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쓴 자료가 이만큼이면 저자가 쓴 그 자료는, 그러니까 내용은 요만큼의 첨언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 책은 과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가치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에 있어서의 디테일인데, 좋은 지역은 누구나 알잖아요. 뭐 강남이나 재건축이나 뭐 뉴타운 지역들, 아니면 지방의 핵심 지역들 다 좋은데 투자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천만 직장인을 위한 부동산 투자 필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필독서인지 의문이 좀 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여왕 자칭이죠. 이나금님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직부연이라고 직장인을 위한 부동산 투자 연구소라는 걸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뭐 나는 쇼핑보다 부동산 투자가 좋다라는 거의 저자인데, 나는 쇼핑보다 뭐가 좋다라는 문장으로 해서 책을 히트시킨 건 사실 나는 쇼핑보다 경매 투자가 좋다였나요? 아무튼 그게 더 먼저였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책을 먼저 쓰셨다. 이 책을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이고, 목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 혁명,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아웃소싱.
내 인생을 어떻게 아웃소싱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목조차 좀 난해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예. 그렇고,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파트 1에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 했다라는 내용은, 예. 인생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바꿀게요. 예.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저자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좀 나와요. 내 인생에서 부동산이 어떤 위치이며, 나는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동산은 정말 최고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바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8가지 부의 공식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름의 원리를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 납득이 되고 좋은 내용이에요. 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똑똑한 투자 물건 8가지 키워드. 뭐 이 부분도, 예, 이 부분도 좋은 내용입니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생각보다 그 많은 책들이 이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저자는 경매 투자를 아예 다루지 않아요. 경매를 아마도 하시긴 하시겠지만 주로 많이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잘 안 보시는 분인 것 같고, 저자는 그리고 그 원래 중개업을 하시던 분이셨대요. 중개사로 이제 활약을 하시다가 인천에서 이제 점점 부동산으로 그 좀 유명해지시고 강연도 많이 하면서 강연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경계하거든요. 왜냐면 투자로 수익을 번다기보다 강연으로 혹은 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뭐 등기부등본을 까보던지 통장을 까보고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경계하는데, 어쨌든 이 저자분은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 확인한 사실이고, 강연을 많이 하는 건 사실 뭐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예,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접근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그런 면은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뭐 선분양 선임대상과 대물물건 투자, 이런 건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린벨트 토지 투자인 이축권, 이런 것도 뭐 하시기가 쉽지 않죠. 일반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은 아니고요. 좀 어려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방법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냐면, 야, 어렵지만 그 도전해야 되고, 이것이 길이고, 잘 모르면 나한테 찾아와. 직보연을 통해서 코칭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풀어놓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전반적인 제 생각은 이런 좀 어려운 투자 방법은, 일단 초보 투자자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부의 진입로 5단계라고 해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약간의, 본인의 생각과 그 의견들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정리가 나름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야, 이거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다 쭉 얽혀놓은 거 이게 무슨 정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고 파트 5에서는 이제 500만 원으로 당신의 시간을 아웃소싱 해라 라는 건데, 여기 또 아웃소싱이 나왔죠. 네, 당신의 시간을 외주에 맡겨라. 제3자에게 위탁하라.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세를 받아서 인생을 좀 좋게 잘 살아보자 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요. 디테일 부분이 언급이 안 된 부분이, 물론 지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 책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듯이 부동산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를 안겨주고 꿈을 이루게 해줄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전략적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동산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몰입해야 한다. 그렇게 1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누구나 부동산이라는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1만 시간은 필자가 강조하는 3년이란 시간이다. 하루 3시간 완전히 몰입하면 3년 안에 월세 5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핵심 지식과 교통축, 그리고 트렌드와 정책을 명확히 숙지하고 저평가된 콘텐츠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 투자에 임한다면 딱 3년이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문단 안에 뭐 문제로 삼을 만한 지점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좀 공허하게 들리시진 않나요? 예. 여기서 1만 시간이라는 건 뭐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말했던 1만 시간을 이제 가져와서 요즘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1만 시간의 확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3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부동산을 잘 해서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자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하루 3시간 완전히 몰입하면 3년 안에 월세 5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3년 동안 3시간씩 완전히 몰입하면 월세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500만 원을. 근데 과연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자본금이나 아니면 뭐 투자에 있어서의 뭐 10번의 투자를 하면 그 10번이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거고,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텐데, 뭔가 너무 이상적인 이상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핵심 지식과 교통축, 트렌드와 정책,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교통축, 뭐 역세권에 제일 좋은 데 사고 싶죠. 예, 근데 자본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서민 투자자는. 그래서 문제인 거고, 어쨌든 좀 공허하게 들리는 면이 있었어요. 예.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하급수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산술평균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벌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이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기하급수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13년 전에는 분유값을 걱정하고 1년에 1,000만 원도 저금하지 못했던 어떤 평범했던 아줌마가, 저자죠, 그때보다 100배, 200배 이상을 버는 것처럼. 무슨 그 웅변의 문장 같고, 실리콘밸리에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있대요. 저희는 없나요? 예. 우리도 있죠. 예, 우리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있다면 우리나라엔 부동산이 있다라는 걸로 요새 대비해서 뭔가 그 대조군으로 삼은 게 좀 잘못됐어요. 이게 이런 표현이 맞나 싶은데, 이래서 이제 문제로 삼는 거죠. 정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하려는 것이고, 우리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부동산도 역시 중요한 거죠. 예. 어찌됐든 이 내용 이제 그러니까 월급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산술적인 삶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왕창 벌어서 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예전에 13년 전에 나도 분유값 걱정했는데 지금은 200배를 벌고 있어 라는 얘기로, 그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나는 분유값 걱정하는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나는 200배를 버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내가 어떻게 200배를 벌 수 있었어 라는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역시나 있고, 어찌됐든 이 문장만 봐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의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네 인생 계획과 같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몇 차례 오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선택은 단연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도시 기본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인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의 외모만 보고 자신의 인생을 한 사람에 거느냐 마느냐와 다름없다. 이 문장을 왜 언급하고 가려고 했냐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발표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좀 두꺼운 자료집 같은 게 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실제로 투자하면서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그걸 분석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부동산 책들은 봐도 정부가 보라고 야, 이거 다 봐.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시킬 거야 라고 계획서를 써놓은 거를 안 읽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이걸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 실질적으로 정부는 사실 많은 정보를 공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투자에 있어서의 선행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완성 부동산인 분양권의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적은 자본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환경이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며 이런 이유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에 프리미엄 또한 실로 엄청나다. 어떤 지역에서는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내는데 프리미엄 세금을 공제하고도 억대 이상 남은 곳도 많다. 이건 역시 레버리지 원리인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완성이 된 부동산을 보고 투자하려니 턱없이 자금이 부족해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는 이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집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 매매 이런 게 아니고 집이 아직 앉아 있고 허벌판인 상태에서 그때 구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라는 얘기인데 분양권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적은 자본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했는데 적은 자본으로도 큰 이득을 물론 볼 수도 있겠죠. 좋은 분양권이 로또라고도 막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경쟁률도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적은 자본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데는 사실 적은 자본이 뭐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괜찮은 지역은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특히나 서울이나 이쪽 뭐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은 뭐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적은 자본은 아니죠. 예, 그리고 분양권 투자가 물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걸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크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 어느 정도 조성된 곳에서 사는 거 이제 투자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인데, 예를 들면 용인의 한숨시티라고 아십니까? 한숲시티? 예. 한숨시티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분양을 받아갖고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완전히 박살났는데, 예.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책이 전부 다 이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우상향과 장밋빛 전망들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계가 되게 많이 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냈는데 분양권 프리미엄 세금 공제하고 억대 이상 남은 곳도 많다라고 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많이 띄게 돼요. 세법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남으려면 사실 쉽지 않죠. 억대 이상 남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억대 이상 남은 곳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가 많다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두세 곳 되는 게 많은 건지 20, 30곳 되는 게 많은 건지 어찌됐든 네. 어쨌든 좀 문장 자체가 읽으면서 좀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튼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만 나오는 금매 물건인데 금매는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금매는 진정한 의미의 금매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좋은 금매는 중개사가 직접 하죠. 내가 하죠. 돈 벌 수 있는데. 아니면 내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친구나 아무튼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나한테 오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계속 이 중개사무소 연락하면서 중개사무소 소장님과 친하게 지내고 바르고 막 뭔가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지만 그나마 좀 얻을 수 있을까. 어찌됐든 완전한 의미의 금매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경계를 하게 되고 둘째로 시공사나 시행사의 대물 물건이라고 해서 공사대금 주실 수 없어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처분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공사나 시행사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빨리 물건을 처분해야 돼서 그럴 때 사라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대부분 시공사나 시행사는 그 사정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 나오는 이런 대물 물건이라 지금 싸게 팔아요. 이거 진짜 싼 거니까 이거 꼭 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시공사 시행사는 항상 그런 비슷한 식으로 영업을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싸게 파는 거다. 지금이 분양하는 이 시점이 가장 최저가다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일반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걸 구분한다 손 치더라도 이대로 파악한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어찌됐든 좀 경계를 하게 됐었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내용들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공동 구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 재건축이나 재개발, 상가 투자, 뭐 이런 것들, 예, 뭐 맞는 방법이고요, 사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자가 말한 방법 중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의 얘기만 믿어서는 실제 투자했을 때 당혹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장 손에 떨어지는 월세 50만 원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달 일정하게 나올 월세 500만 원이 목표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월세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만 원이 목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월세 50씩 해서 10채를 해야 500만 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월세 500만 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종잣돈의 마련이다. 월세 500 만들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이제 월세 물건을 만들 테니까 당연히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시대차익형 부동산 투자라는 레버리지 기법을 통해 대한민국 직장인 누구나 몇 천만 원으로도 3년 안에 몇 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종잣돈을 더 벌어 당신의 시간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가? 내 시간을 아웃소싱한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당장 50만 원 월세를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직장인 누구나 몇 천만 원으로 3년 안에 몇 억을 달성할 수 있다. 레버리지 기법으로 시세차익형 투자를 통해, 갭 투자를 통해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월세 500만 원 뭐하러 해요? 3년 안에 몇 억이면 계속 3년 안에 몇 억씩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에?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 자체만 봐도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싶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자가 투자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선분양 몇 가지 것들 언급한 것들이 있는데, 선분양 선임제 상가랑 대물 물건 투자 뭐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초보 투자자들은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만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상가에는 좀 신중하게, 상가는 좀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좀 어려운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좋은 정보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룬 정보 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투자 방법이 아닌 것들을 다루는 이런 내용들은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괜찮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공동투자, 상업지 공동투자 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부동산 부의 파트 4 진입로 5단계라고 해서 이제 여기부터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무려 이만큼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이 책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의 첨언이 들어간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이거 뭐 다 정부가 써놓은 내용들을 좀 첨언만 한 수준인데 이게 좀 정보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지역이 좋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미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기사나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산을 예로 들면, 여기 지금 저자가 얘기한 게 특히 강조하는 지역이 명지지구와 강서 에코 델타시티, 해운대를 포함한 일광지구,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축이다.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쪽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이쪽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그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 지역이 해당하는, 예를 들면 동부산 관광단지 축에는 어떤 뭐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나 어느 게 좋을 것이고, 어느 평수, 어느 가격대, 아니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간 내용들이 사실 빠져 있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의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잡는 데는 되게 좋은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 정부가 발표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정부가 얘기해 줬던 내용들은 사실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 중요한 자료일 수 있고 어찌됐든 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뉴타운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아예 글도 없어요. 예, 도시 그 지도랑 그냥 이렇게 표로 정리돼서 이제 어딘가에 나와 있는 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자가 정리한 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장애 뉴타운은 예, 어쨌든 이렇게만 그냥 나와 있어요. 이 뉴타운이 어땠다. 뉴타운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고 이 지역마다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은 인정은 가나 어찌됐든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내용들은 없고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1년에 종잣돈 4배 키우기예요. 4배. 4배 키우기. 비트코인도 이렇게 4배로는 쉽지 않은데 4배 키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한마디로 어디까지지? 이렇게 종잣돈을 4배 키워서 그 4배 키운 종잣돈으로 월세 투자를 해서 500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월에 그냥 다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스토리. 그래서 뭔가 이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작아가지고 여유 자금을 모아서 장타성 투자로 1년 동안 1억 5천을 만들어서 5천을 벌고 이것저것 대출 내가 할 수 있는 대출 다 끌어와서 다 뭐 지인한테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해갖고 아무튼 1억 대출해서 이걸로 1억 5천에서 또 5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1억이죠 5천씩 나머지로 해서 또 만들어서 1년 차에서 1억을 갖고 2억 2,400만 원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읽어보고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1년에 종잣돈이 4배가 되면 계속 1년마다 4배로 만들죠. 그럼 되잖아요. 이런 되게 위험한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내용이고 뭔가 디테일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머리가 멍해져요. 이게 과연 뭘까? 이걸 보고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과연 할 수도 있겠죠.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한번 보시고서 한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어쨌든간 되게 우려스러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만 빨면서 쳐다본다. 누가 내게 왜 나는 부동산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되지 못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면 된다. 지금껏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3년 만에 집을 제외한 3, 4억을 벌고 월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본인의 의지이자 이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뿐이다. 여기 보면 3년 만에 집을 제외한 3, 4억을 벌고 월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대요. 살펴봤다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다짐이나 희망만 있지 디테일한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헬스를 다니면서 내 몸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몸 좋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계획은 잡았지만 실제로 뭐 상체 운동을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주 3일은 뭐 허리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나는 일단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내용들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지자 즉시 행동을 옮기는 실행력이라는데 이 실행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실행을 할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 거라고는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다와 어느 지역이 좋다. 평택 고덕 신도시가 좋다. GTX-A가 이렇게 거점으로 지나고 있는 지역들이 좋다. 이거 뭐 누가 모르나요? 예를 들면
파주 운정 지역에 이제 GTX-A가 생기면서 지나는 걸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P로 이제 돼서 이제 그냥 사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GTX-A가 이제 결정되면서 지금은 프리미엄이 5천에서 1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 GTX-A 여기 생기는 그 주변에 이제 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랑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그 지역 아파트들 들어갈래도 내가 직접 실거주가 아니면 이제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이미 경기도 그 이쪽 파주나 아니면 김포나 아니면 이쪽 마곡이나 이쪽 결부지에서 너무 공급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매물이 그 이쪽 GTX-A 운정역 그 생기는 그쪽만 해도 제가 중개사들 통해서 다닌 바로는 그 전세 매물 구하는 것만 막 거의 1,000몇 개가 있어요. 예. 그쵸? 단지가 대단지들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서민은. 투자금이 1억 이상 필요한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구체적인 게 없이 본인의 의지와 실행력만 있으면 된다. 퀘스천입니다. 예, 정말 퀘스천이 남고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저자의 전반적인 책의 내용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직부연 카페를 통해서 도전해 봐라라는 내용식으로 유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좋지 않게 다가온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책이 전반적으로 뭔가 네 당황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좀 한번 보시면 좀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물론 있으실 거고 이 책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대부분 이제 책을 되게 좋게 많이 생각하는데 왜냐면 어떠한 책은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고 충분히 많은 숙고를 통해 만들어낸 저작물이기 때문에 모든 책에는 배울 만한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개 중에는 그 어찌 보면 이제 특히나 이런 부동산 투자 책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저자의 그런 뭔가 강연이나 유명한 유명세나 아니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런 목적이 더 많이 첨가된 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책들 중에 이제 그런 책들로 보이는 것들이 제법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읽어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좀 하고 있고 이 책도 물론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이제 이 책에서 의견하는 거는 이제 장밋빛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갖고 실전 투자를 하시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어찌 보면 이 저자가 말하는 대로 직부형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내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책만 보셔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시중에 진짜 좋은 책들을 보면 명확하게 디테일적인 부분도 좀 언급을 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한 거를 좀 더 발굴해서 추천드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책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잘 분별해서 투자와 뭐 독서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